안녕하세요. 비글본 AI 제1강 하드웨어 살펴보기 및 OS 설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글본 AI의 하드웨어들을 살펴보고 OS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USB를 통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 개발이 진행되고요. 준비물로는 비글본 AI 메인보드가 있어야 되고 5V 4A 출력이 가능한 USB-C 케이블 혹은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컴퓨터에 바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전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댑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 마이크로 SD가 필요하므로 마이크로 SD에 이제 OS를 꿀 건데 마이크로 SD 카드랑 USB를 연결해줄 리더기가 있어야 되고요. USB랑 UART 시리얼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그 외 JST, ZH 3핀 케이블이 필요한데요. 이는 제일 처음 연결할 때 UART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케이블입니다. 일단 비글본 AI의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이제 TI사의 AM5729RC가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335X가 들어갔었는데요. 비글본 블루에서는 335 계열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579 들어가면서 1.5GHz 최대 1.5GHz의 ARM 코텍스 A15 기반으로 들어갔고 이 코어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보조 프로세서로 C66X가 2개, 코텍스 M4급이 4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PRU 등도 같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램은 이제 1기가로 블루에 비해서 2배 늘어난 걸 볼 수 있고요. eMMC도 16기가로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더넷도 1기가 기가빗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와이파이도 5GHz까지 지원하고 블루투스도 4.2 BLE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커넥터로는 이제 마이크로 HDMI가 있고 USB 단자로는 2개가 있는데요. 2.0A 단자 하나 그리고 3.0을 지원하는 C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GPIO는 총 72개, 이제 P8번, P9번 각각 36개씩 나뉘어져 있습니다. 외형을 보면 이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윗부분 보면 이쪽에 위에부터 시리얼 포트 이쪽에 오늘 연결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USB-C 타입인데 이쪽에 이제 파워 인풋을 같이 받을 수 있고 C 호스트 클라이언트 멀티포트 호환되어 있고 USB 5GB까지 지원됩니다. 기가빗 이더넷이 달려 있고요. 그 외에는 리셋과 파워 버튼 그리고 그 사이에 5개의 LED가 달려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이제 46개 핀 익스펜드 헤더 핀들이 달려 있고요. 비글본 블랙 호환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기가 램이 있는데요. 두 번째 IC는 이쪽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왜 A 타입으로 호스트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A 타입 커넥터 하나 있고 이 밑쪽에 보시면은 마이크로 SD를 꽂을 수 있는 슬롯과 마이크로 HDMI가 달려 있습니다. 그 외에 16기가 eMMC도 같이 달려 있고요. 여기 가운데에 이제 5729 칩이 메인으로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담당하는 칩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외형은 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타입입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은 이것도 이제 발열이 꽤 심한 편이라서 쪽 방열판이 달려있긴 하지만은 팬이 달린 익스펜드 보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USB-C에 바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전원 공급 별도로 하고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연결할 방법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전원 따로 놓고 이제 와이파이나 이더넷으로 연결해서 그냥 인터넷상 그냥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따로 놓고 마이크로 HDMI랑 HDMI 모니터 별도로 두고 USB로 이제 허브 같은 걸 써가지고 키보드 마우스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퀵스타터 문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서를 보면은 이렇게 외형이 나와 있고요. 커넥터 옵션에 테더링, PC에 테더링해서 쓰는 방법, 그리고 이제 C 케이블을 이제 C2C로 연결하고 반대쪽을 이제 PC에 USB 3 포트로 연결하고 합니다. 그럼 부트가 되고 내장되어 있는 스토리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이제
이 비글본 보드가 전원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 해당 전원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허브가 있거나 혹은 그런 메인보드가 기능이 된다 하면은 이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보통은 이게 이제 전원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그냥 전원 어댑터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마이크로 HDMI 모니터 별도 연결하고 뭐 키보드 마우스를 USB 호스트로 연결하고 뭐 전원 꽂고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와이어리스 연결로 자체 와이파이 칩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처음 전원을 넣게 되면은 SSID요 비글본 다시 이렇게 해서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직접 연결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비글본 AI 보드가 AP가 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단점이라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쓴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니까 따로 검색하거나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고요. 일단 OS를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10.3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For X15랑 AI에 지원 가능한 버전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이 밑으로 가보면은 여기는 IoT 버전인데 IoT가 안에 이제 화면이 있는 이런 LXQT 버전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모니터를 사용하거나 할 때 가능하고요. 저희는 따로 모니터 없이 바로 퍼티랑 연결할 거니까 IoT 버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TIDL은 TI사의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이제 AI에 사용 가능하니까 TIDL 버전 이걸로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는 뭐 용량이 많진 않은데 이거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USB 연결하기 위해서는 에처라는 프로그램과 SD 포매터가 필요합니다. 먼저 SD 포매터 먼저 받아져 있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SD 포매터는 이제 마이크로 SD 같은 걸 포맷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윈도우나 맥에 맞춰서 다운로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되면은 뭐 라이센스 받으면은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이걸로 SD 카드를 포맷하고 이미지를 구워주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웹 발레네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지 파일이 나오는데 그 이미지 파일을 구울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지 파일 해서 드라이브 선택하고 플래시를 해주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전 강의들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 안내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번에는 퍼티를 사용해서 기본 연결할 건데요. 이후 2강부터는 계속 클라우드9을 연결해서 사용하지만은 처음 연결할 때는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네트워크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시리얼로 연결하고 퍼티로 통신을 해줍니다. 이쪽에 들어가 주시면은 이제 MSI 방식으로 돼 있는 거 뭐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쪽에서 이 밑에서 바로 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엔 보통 다 64비트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퍼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면 이러면 이제 뭐 저장해준 세팅을 가져올 수 있고요. 뭐 텔넷 요즘 잘 안 쓰지만 SSH나 시리얼 통신 같은 거를 할 수 있고 컴포트 맞춰서 이제 SSH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비글본 AI의 GitHub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오픈소스 하드웨어답게 여러가지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마 저희가 제일 많이 보게 될 게 이 스케매틱 파일이 있을 겁니다. 스케매틱 파일을 보면은 이제 뭐 회로도죠.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어디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바로 보셔도 되고 뭐 PDF로 그냥 다운받아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LED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연결되어 있는지, 그 외에 쭉 내려보면은
네, 외부 익스펜더들이 각각 핀이 어디 연결되어 있는지, 보드를 보시면은 검은색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요. 해당 부분이 1번을 의미합니다. 보통 1번은 그라운드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뭐 다른 GPIO를 쓴다던가 전원을 쓰실 때는 반드시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케매틱을 봤으면은 뒤로 가서 BRD 파일이나 뭐 봄 리스트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생산할 때 하드웨어 스펙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리비전이 한번 되어서 리비전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리비전 2인지 혹은 첫 번째 버전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이가 많은 건 아닌데 버튼의 위치가 바뀌거나 하는 등의 차이가 하는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내장 버튼을 따로 계속 쓰진 않아서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파츠 번호가 위치에 어떤 거에 쓰였는지, 이거는 단순 번호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엑셀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런 봄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봤던 저희 커넥터 어떤 걸 사야 될지 본다 하면은 네, 커넥터 이름이 B3B-JR FSN 커넥터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 가능한 케이블을 이제 구해서 구매하셔가지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고 그 외에도 뭐 플리싱 파일 같은 것도 있고요. 지금 회로 두고 하드웨어는 사실 아까 그쪽에서 거의 다 살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CB 파일도 이렇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소프트웨어도 이제 뭐 Uboot 같은 것도 되어 있고, DTB는 그냥 폴더로 되어 있네요. 보면은 여기 쓰는 DTB나 DTS 내용, 그리고 뭐 Uboot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오픈소스 하드웨어 마크 용어, 사실 이 정도 내용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일단 AI는 이렇게 GitHub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저희가 한번 보고 짚어 넘어가야 될 게 본스크립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데요. 이제 비글본 계열 보드에서 주로 쓰는 건데, 이걸 메인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 좀 보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리 컴퓨팅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고, 기본적인 GPIO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0.7.4 베타 1 버전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아까 받으신 이미지에서는 0.7.3이 되어 있는데 0.7.4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도 거칠 것입니다. 쭉 들어보면 그냥 npm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현재 0.7.4 베타 1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이렇게 뭐 현재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내용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핀 모드 설정하고, 아두이노랑 비슷한 느낌도 있죠. 디지털 리드하고 라이트하고, 근데 시리얼 뭐 I2C, RC 라이브러리 등등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7.4가 돼야지 AI의 GPIO가 정확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7.3에서는 비글본 AI 보드 지원이 좀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7.4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아마 앞에 것들이 다 준비가 되셨다면 시리얼 연결을 한번 진행을 해줄 텐데요. 뭐 시리얼 모듈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반드시 3.3V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3.3V가 아니라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고정 5V다 라고 하면, 그 같은 경우는 뭐 레벨 시프터 같은 거를 사용하시거나 좀 뭐 최소한 저항 같은 걸 달아서라도 안정화 시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3.3V를 지원하는 모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RX, TX 교차 연결을 해주시고요. 일단 퍼티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퍼티로 이제 연결할 때 기본적으로는 데비안의 템프 PWD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처음 연결하실 때
부트 U부트가 실행이 된다 라고 하시면 아마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는 부팅이 완전 진행된 게 아니라 부팅 전에 있는 U부트가 진행이 된 건데요. 여기에서 좀 내려보시면 헬프하면 뭐 쓸 수 있는 명령을 볼 수 있는데, 그냥 부트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여기 부트 네, 여기 부트라고 입력해 주면은 부팅이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MC0에서 커런트 디바이스인 걸 알 수 있고요. 쭉 이렇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진행되면은 로그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셨듯이 데비안의 temppwd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와이파이 연결을 클라우드9을 쓰려면 와이파이 연결 혹은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도 가능은 한데 저희가 시리얼만 연결해 놨으니까 일단 와이파이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부팅이 완료되었으니까 와이파이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거는 커넥션 매니저 커맨드 툴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 볼 건데요. 먼저 일단 로그인까지 완료된 이런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sudo,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sudo 커넥션 매니저 c7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오고요. 뭐 아까 봤던 temppwd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온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스캔 와이파이를 해줍니다. 아무것도 안 뜨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제 스캔 완료 되었다고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services 라고 검색을 하면은 연결 가능한 와이파이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이미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연결 안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복사해 주셔야 되는데, 복사할 때 컨트롤 C를 보통 사용합니다. 네, 컨트롤 C를 입력하면은 이제 여기서 복사한다고 여기서 컨트롤 C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커맨드 라인이 이제 나가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일단 들어가 주겠습니다. 나가기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캔 와이파이 후에 서비스를 해주고 일단 에이전트 온으로 이제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커넥트 띄우고 이 부분을 그냥 드래그해서 우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엔터하면 전 이미 이제 already connected 이미 기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처음 연결하는 거라면은 이제 암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암호 입력이 끝나면은 뭐 이 상태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여기서 퀴트로 나와주셔야 되고 컨트롤 C로 나와주셔도 됩니다. 연결이 잘 되었다면은 ifconfig 라고 입력해주면은 여기 이렇게 wlan이라는 게 새로 생성이 될 거고요. 192.168.29.124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여기 USB로 인터넷은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고요. 이거는 AP 모드일 때 동작하는 부분, USB 제로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USB-C로 바로 연결했을 때 들어가는 IP 부분입니다. 일단 19168.29.124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 IP에 바로 입력해도 되고,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클라우드9을 계속 사용을 할 거니까 이쪽에 이제 비글본.local을 입력하면은 이러면 이제 MDNS라고 해서 이 부분을 자동으로 내부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3000번대에 이 클라우드9이 실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들어오면은 뭐 지금 이 상태랑 그냥 똑같이 터미널 창이 하나 있고, 여기는 사용 가능한 뭐 기본 클라우드9 디렉토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저희가 쓰던 명령어들 기본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포트는 3000번인데 이 3000번 없이 그냥 비글본.local만 해도 이쪽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뭐 클라우드9은 제가 앞선 블루 강의에서도 계속 사용을 했듯이 그대로 뭐 계속 사용을 할 거고요.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하고 뭐 와이파이 연결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1강에서 이제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세팅, OS 설정 같은 것까지 다 완료를 해보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종료하는 명령어, 그러니까 sudo 셧다운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뭐 셧다운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halt를 입력하시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보드가 종료가 됩니다. halt를 입력해 주면은 뭐 수도건 아니니까 비밀번호 입력하라 나오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1강, 네, 여기 이쪽에는 시스템 할티드라고까지 나오네요. 그럼 이것으로 제 1강 기본 비글본 AI를 살펴보고 한번 부팅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